백암록 제32칙 임재 1장 임재선사께서 한대 치심이라는 고안입니다. 아무리 존귀한 이라도 끌려가서는 안 되고,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손 내밀어 구한다고 마음 괴롭히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문득 일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이나 행위가 늘 핵심을 가리킬 수 있어야만 온갖 시끄러움을 잠재울 수 있는데, 과연 누가 지금 그럴 수 있을까요? 임재의hen선사는 당나라 때 선성으로 임재종의 계조이십니다. 황백선사의 법제자로 하북성 정정현에 임재원을 세우고 주석하여 후학을 지도하면서 그 선풍을 드날리셨습니다. 깨달음의 기원은 이렇게 전합니다. 의hen스님이 황백선사의 문화에 있으면서 3년 동안 묵묵히 좌선만을 하고 있었는데, 선언을 책임지고 있던 수자소임의 목주스님이 방장인 황백선사를 찾아뵙고 불법의 대의가 뭐냐고 물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방장실에 들어가 같은 질문을 3번 했으나 3번 다 주장자로 얻어맞았죠. 인연이 없다고 생각해서 황백선사께 하지 인사를 드리니 황백선사가 구안탄에 주석하는 대우선사를 찾아가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대우스님께 인사를 여쭈니 곧바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황백스님이 어떻게 너를 가르치더냐? 가르쳐 주기는커녕 불법의 대의가 뭐냐고 3번 물었다가 3번 다 매만 맞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황백스님이 너를 위해서 온갖 자비를 베풀었거늘 그것도 모르고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묻다니, 이런 멍청한 놈. 그 순간 의hen스님은 불법의 대의를 깨닫고는 한마디 했습니다. 황백스님의 불법이 별것 아니었구나. 대우스님이 의hen스님의 맥살을 잡고 다구쳤습니다. 이런 오줌싸개 같은 놈. 조금 전까지 뭐가 뭔지도 몰라서 쩔쩔매던 놈이 황백스님이 불법이 별것 아니라니 뭘 알았느냐? 빨리 말해봐. 의hen스님이 대우선사의 옆구리를 3번 쥐어박자 대우스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스승은 황백스님이니 돌아가도록 해라. 다시 돌아온 의hen스님이 황백선사께 인사를 올리자 황백선사께서 꾸중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제 깨닫겠느냐? 스승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고는 대우스님을 배웠을 때 일을 설명하니 황백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우 늙은이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다음에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 다음까지 기다릴 게 뭐 있습니까? 의hen스님이 갑자기 황백선사의 뺨을 한 대 갈기자 황백선사께서 호통을 쳤습니다. 이 미친놈, 겁도 없이 호랑이 수염을 잡아당기다니. 그러자 의hen스님이 과음을 꽥 질렀고 황백선사가 시자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미친놈을 선방으로 끌고 가라. 참 멋지죠? 황백선사의 기쁨이 전해져 옵니까? 정상자는 임재선사의 법제자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자료가 없고, 다만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합니다. 암두, 설봉, 흠산스님이 입척하신 임재선사에 대한 일화를 들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정상자가 다음의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선사께서 어느 날 대중에게 물었습니다. 몸 안에 절대 자유인인 무의지인이 있어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 출입하고 있다. 아직 깨닫지 못한 이들은 잘 살펴보라. 그때 어떤 스님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무의진인입니까? 임재선사께서 대뜸 그 스님의 멱살을 잡고는 다구쳤습니다. 말해봐라! 말해봐! 그 스님이 머뭇거리자 선사께서는 밀쳐버리며 무의진인이 무슨 똥덩어리냐? 라고 말씀하신 후 곧 방장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들은 흠산 스님이 말했습니다. 왜 무의진인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정상자가 흠산 스님의 멱살을 잡고 다구쳤다. 무의진인과 무의진인 아닌 것이 어떻게 다른가? 빨리 말해라, 빨리! 흠산 스님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였습니다. 암두 스님과 설봉 스님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신출내기가 좋고 나쁜 것도 모르고 스님께 대들었으니 바라건대 자비로 용서해 주십시오. 정상자가 말했습니다. 두 분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이 오줌싸개 같은 놈을 요절냈을 것입니다. 본칙 원문을 볼까요? 그 정상자 무운 임재 호대 야시 불법 대인있고 제하 선상 금주하야 여 일장하고 변탁게 하니 정설이변을 방성 운호대 정상자 하불 예배오 정이 방 예배 타가 호련 대화하다. 본칙을 번역해 봅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 정상자가 임재선사께 여쭈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핵심입니까? 임재선사가 선상에서 내려와 정상자의 멱살을 잡아 밥을 한 대 갈기고는 확 밀쳐버렸다. 정상자가 멍하니 서 있으니까 곁에 있던 스님이 일러주었다. 정상자, 어찌 감사의 절을 하지 않는가? 정상자가 바야흐로 예배하다가 갑자기 크게 깨달았다. 본칙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상자란 선언의 윗자리에 앉는 수행자를 뜻합니다. 이런 정상자가 무엇이 불법의 핵심입니까? 라고 묻다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죠. 불법의 핵심도 모르는 사람이 어른의 자리에 있다니 하긴 이런 일이 하도 많다 보니 어찌겠습니까? 불법의 핵심이 뭐냐고 임재선사께서 확실한 방법으로 일러주셨습니다. 냅다 갈겨버린 것이죠. 얻어맞고도 모른다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하긴 요즘이라면 폭력성이라고 고발당하겠죠. 철부지 아이들에게 보석을 주면 돌이라고 던져버립니다. 임재선사께서 너무 친절했던 것일까요? 정상자가 넋이 빠지고 말았죠. 그때 친절한 이가 있어서 손을 잡아주는군요. 자네 왜 감사하다는 절을 하지 않나? 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상자가 절을 하다가 불법의 핵심을 깨닫다니 말이죠. 어쨌거나 임재선사께서 흡개비 같은 제자를 높은 자리에 두지는 않았군요. 조금 늦었지만 정상에 도달했군요. 송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제정기 괴후종하니 단제선사의 모든 성기를 뒷사람이었으니 단제란 말은 당 선종 황제가 황벽선사께 내린 시호입니다. 전기라는 말은 황벽선사의 모든 성기를 가리킵니다. 후종은 황벽선사의 후계자인 임재선사와 임재선사의
제자인 정상자에게로 전해지는 지도 방법을 뜻합니다. 제래 하필 제종용이리요. 물려받은 그 솜씨 어찌 점잖게 두겠는가. 지례는 스승 황백의 성기를 제자 임제가 고스란히 다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종용이란 말은 침착하고 부드러운 모습, 유연한 모습을 뜻합니다. 거령대수 무타자라. 거령신 같은 임제선사 손을 들어 단숨에. 거령은 중국 고사에 나오는 거령신을 뜻합니다. 옛날 중국에 황하가 용문에서 동쪽으로 흐르려 하였으나 대화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피해가 막심했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거령신이 대화산을 손으로 쪼개 화산과 수양산으로 만들었고, 그 사이로 황하가 흘러 동쪽으로 가게 함으로써 수해를 줄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다자는 손쉽게, 단번에라는 뜻입니다. 분파 화산 천만중이로다. 화산처럼 겹겹이 쌓인 무명을 쪼개버렸네. 자, 송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백장, 황벽, 임제선사로 이어지는 지도법은 드세기가 그지없어서 아차하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아끼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자만이 진짜 보물을 얻는 것입니다. 사실 황벽선사와 임제선사의 자비는 입안에 밥을 넣어주는 수준이죠. 그런데도 씹어서 맛을 보지 않는 놈이라면 상송장이랄 수밖에 없습니다. 무량한 세월 동안 쌓아온 어리석음인 무명이 너무 두꺼워서 어지간한 솜씨로는 그 안의 보물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제선사의 솜씨는 가공할 위력을 지녔죠.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에게 바로 무명의 산을 쪼개어 여의주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만하면 거령신이 대화산을 쪼개는 솜씨보다 한 수 위라고 하겠죠? 자, 감탄만 하고 있을 건가요?